거울 속 당신의 모습, 혹시 이런 질문을 던진 적 있나요? 나는 어떤 모습으로 늙어갈까? 어떤 사람은 노년을 맞이하며 주변의 존경과 사랑을 받지만 어떤 이는 외로움 속에서 자신의 삶을 반추합니다. 그렇다면 차이를 만드는 건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건강일까요? 아니요. 바로 당신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드는 것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나이 들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삶의 방식은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복과 만족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노년의 삶의 질은 경제적 안정이나 건강 상태보다도 삶을 대하는 태도와 내적인 품격에 더 많이 좌우된다고 합니다. 왜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빛이 나고 어떤 사람은 점점 초라해질까요? 그 답은 간단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선택들이 모여 우리의 미래를 만듭니다. 당신이 내리는 오늘의 선택들이 바로 내일의 삶을 결정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함께하며 폼나게 늙어가는 5가지 비밀을 배워보세요.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이 비밀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열쇠입니다. 첫 번째 비밀로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긍정적인 태도와 웃음의 힘입니다. 웃음이란 삶의 향기다. 이 한 문장은 웃음과 태도의 중요성을 가장 간결하게 보여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종종 얼굴에 피곤함과 무거운 감정을 담게 됩니다. 하지만 같은 나이라도 어떤 사람은 밝고 경쾌한 분위기로 주변 사람들에게 활력을 주고 어떤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주변 분위기를 가라앉히곤 합니다. 미국에서 장수한 100세 이상 노인들을 연구한 결과 장수의 가장 큰 비결 중 하나가 바로 긍정적인 태도와 웃음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웃음은 단순한 기분 전환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이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더불어 긍정적인 태도는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삶까지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웃음의 과학적 효과, 왜 웃어야 할까? 웃음은 몸과 마음을 동시에 건강하게 만듭니다. 웃을 때 뇌에서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분비되어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또 웃음은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예컨대 병원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암 환자가 웃음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 치료 효과와 삶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일상에서 긍정적인 태도를 실천하는 방법. 웃음의 순간을 만들어라. 웃음은 순간의 기분을 넘어 하루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가벼운 농담을 나누거나 재미있는 TV 프로그램을 보며 웃음을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해보세요. 일부러라도 웃기 시작하면 뇌는 그 웃음을 진짜로 인식하며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라. 언어는 우리의 사고와 태도를 반영합니다. 왜 이렇게 힘들지? 대신 오늘 하루도 잘 견뎠어라고 말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이처럼 긍정적인 말은 자신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3. 감사의 마음을 키워라. 긍정적인 태도는 감사에서 시작됩니다. 하루를 마치며 감사할 일을 3가지씩 적어보세요. 작은 일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은 당신의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웃음과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법. 웃음 일기 쓰기. 하루 중 웃었던 순간들을 기록하며 감사의 마음을 느껴보세요. 주변에 미소를 전하기. 매일 한 사람에게 미소를 보내며 인사를 건네보세요. 감정 리셋. 화나거나 우울한 순간에도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어보세요. 얼굴 근육이 웃는 모양을 지으면 뇌는 그것을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웃음 나눔 실천하기.
친구나 가족에게 유쾌한 이야기를 공유하며 웃음을 전파해 보세요. 웃음과 태도가 만든 변화 실제 사례. 65세인 석환 씨는 노년의 고립감과 우울증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하루 한 번 웃기라는 작은 목표를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웃는 것이 어색했지만 점차 습관이 되었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지금 그는 매일 산책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미소를 건네며 건강한 노년을 즐기고 있습니다. 결론, 웃음은 당신의 삶을 바꾼다. 웃음과 긍정적인 태도는 단순히 기분만 좋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노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활기차게 만들어주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웃을 일이 적어진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그렇기에 더 의식적으로 웃음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이 작은 변화를 시도해 보세요. 두 번째, 불필요한 불평과 간섭을 줄여 주변과 조화롭게 소통하는 자세. 나이가 들수록 말이 많아진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더 많은 경험과 지식을 쌓게 됩니다. 그러나 경험이 많아질수록 다른 사람들에게 간섭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지나치게 드러내고 싶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화로운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오히려 덜 말하는 기술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과 어울리며 겪는 많은 갈등은 사실 사소한 말에서 비롯됩니다. 가르치려는 태도나 불평불만이 반복되면 사람들은 점차 마음의 문을 닫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존경받는 노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히려 침묵과 경청의 미덕을 배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불평과 간섭이 가져오는 부작용, 타인의 신뢰를 잃게 된다. 지나치게 가르치려 하거나 불평을 늘어놓는 행동은 상대방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당신을 피하게 되고 신뢰는 점차 약해집니다. 스스로도 부정적인 에너지를 받게 된다. 불평과 간섭은 단순히 타인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적인 부정적인 표현은 본인의 감정과 사고방식까지 부정적으로 물들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스트레스와 고립감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가족 및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 악화, 특히 자식이나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면 상대방은 점차 정서적으로 멀어지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공감과 이해가 필요한 시점에서 이런 간섭은 오히려 관계의 균열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불평과 간섭을 줄이는 실천 방법. 1. 긍정적인 대화 습관을 기르세요. 불평은 불만족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불만족을 표현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말을 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불필요한 불평은 대화에서 제거하고 대신 긍정적인 주제를 이야기의 중심에 두세요. 예를 들어 이 음식은 짜네 대신 다음에는 조금 덜 짜게 만들면 좋겠어요. 처럼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꿔보세요. 2. 경청의 기술을 연습하세요. 불평과 간섭 대신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보세요. 대화를 할 때 상대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듣는 태도는 상대방에게 존중받는 느낌을 줍니다. 경청은 단순한 태도 이상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는 신뢰를 쌓고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 간섭 대신 조언을 요청받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다른 사람의 삶에 조언하고 싶을 때는 참는 연습을 하세요. 상대방이 먼저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스스로 요청하지 않는 조언은 상대방에게 강요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4. 감사를 표현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불평 대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왜 이렇게 늦었어? 대신 와줘서 고마워. 같은 표현은 작은 차이지만
상대방에게 큰 긍정적 영향을 줍니다. 감사는 불평을 대체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5.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가지세요. 하루를 마치며 오늘 했던 말을 돌아보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내가 했던 말이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가? 를 스스로 평가해 보세요. 이를 통해 다음 날 더 나은 대화 습관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불평과 간섭을 줄여 관계를 회복한 실제 사례. 올해 71세 선자 씨는 자녀들에게 늘 잔소리를 하고 자신만의 방식을 강요하곤 했습니다. 그 결과 자녀들은 선자 씨를 점점 피하게 되었고 선자 씨는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어느 날부터 자녀들과의 대화에서 조언은 요청받을 때만 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대신 자녀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들과의 관계는 점차 회복되었고 이제는 서로를 더 잘 이해하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간섭과 불평을 줄이는 것이 주는 긍정적 변화. 불평과 간섭을 줄이는 일은 단순히 대화 방식을 바꾸는 것 이상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고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져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화입니다. 덜 말하고 더 들어주는 태도는 그 자체로 존경받는 노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지금 바로 실천해 보세요. 오늘 하루 동안 자신이 얼마나 덜 말하고 더 들었는지를 점검해 보세요. 이를 통해 스스로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말과 행동에서 품격을 유지하며 신뢰를 쌓는 방법. 한 사람의 품격은 말과 행동에서 시작된다. 이 말처럼 우리의 말과 행동은 단순한 표현을 넘어 우리의 인격과 품격을 나타냅니다. 나이가 들수록 품격은 더욱 중요한 가치가 됩니다. 이는 단순히 외모나 재산으로 표현되지 않고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진정한 품격이 드러납니다. 품격 있는 말과 행동이란 품격이란 단순히 격식을 차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말과 행동이 타인에게 주는 영향을 깊이 이해하고 이를 통해 신뢰와 존중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품격 있는 태도는 개인의 가치를 높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노년을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말에서의 품격.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종종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과시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품격 있는 말은 자신의 이야기를 과도하게 드러내기보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예를 들어 내가 다 해봐서 아는데 같은 말보다는 그런 상황이라면 정말 힘들겠구나와 같이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는 표현이 더 품격 있는 태도입니다. 행동에서의 품격. 행동에서의 품격은 겸손과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행동 하나도 주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사 자리에서의 예의, 공공장소에서의 조용한 태도, 혹은 작은 도움을 먼저 제안하는 행동은 모두 품격 있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품격 있는 말과 행동을 위한 실천 방법. 1. 경청의 미덕을 키우세요. 품격 있는 대화는 경청에서 시작됩니다.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태도는 상대방에게 존중받는 느낌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대화 중 70% 이상 경청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는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2. 말을 신중히 선택하세요. 말은 한 번 내뱉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말을 하기 전 한 번 더 생각합니다. 이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세요. 지나친 농담이나 비판적인 말보다는 격려와 칭찬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세요. 품격 있는 말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예를 들어, 왜 그렇게 했어? 대신 이 부분을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 라는 표현은 더 부드럽고 건설적인 대화로 이어집니다. 4. 행동으로 신뢰를 보여주세요. 품격 있는 행동은 단순한 말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약속 시간에 항상 정시에 도착하거나 작은 도움을 제공하는 행동은 당신의 신뢰도를 높입니다. 5.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배우세요. 품격 있는 태도는 감정을 잘 다스리는 데서 나옵니다. 화가 나거나 속상할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잠시 멈추고 깊게 숨을 쉬며 상황을 돌아보세요. 이는 단순히 갈등을 피하는 것을 넘어 더 성숙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품격 있는 말과 행동이 만든 변화. 실제 사례. 68세 병수 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잔소리가 많고 까칠하다는 말을 종종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말투와 행동이 가족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그는 자신의 말투를 점검하며 비판적인 표현 대신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가족과의 대화에서 경청을 연습하며 자신만의 의견을 앞세우기보다 가족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변화는 가족들과의 관계를 회복시켰고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노년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품격 있는 태도가 가져오는 긍정적 효과. 신뢰와 존경을 얻는다. 품격 있는 말과 행동은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의 신뢰와 존경을 이끌어냅니다. 관계를 돈독히 한다. 타인을 배려하는 태도는 인간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듭니다. 내면의 평화를 느낀다. 품격 있는 행동은 자신의 마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더 평화롭고 안정된 삶으로 이어집니다. 결론. 품격은 노년의 보석이다. 품격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빛나는 가치입니다. 이는 단순한 외모나 재산으로는 얻을 수 없는 삶의 깊이와 내면의 아름다움에서 비롯됩니다. 지금부터 자신의 말과 행동을 점검하며 품격 있는 태도를 연습해 보세요. 이는 당신의 삶을 더욱 빛나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네 번째, 사랑으로 삶과 인간관계를 풍요롭게 만드는 법. 사랑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중요한 삶의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나이가 들수록 사랑을 나누기보다는 자기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랑은 주는 만큼 커지고 나누는 만큼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나눌수록 커지는 삶의 에너지. 사랑은 단순히 가족과 친구 사이의 감정적인 연결을 넘어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사랑을 많이 나눈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았으며 더 건강한 노년을 보냈다고 합니다. 사랑은 단순히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됩니다. 사랑으로 관계를 풍요롭게 만드는 실천 방법. 사랑은 듣는 것에서 시작된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가장 기본적인 사랑의 표현은 상대방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입니다. 경청은 상대방에게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며 이는 곧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듭니다. 대화를 나눌 때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온전히 집중해 보세요. 이는 작지만 강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 작은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라. 사랑은 화려한 선물이나 큰 제스처가 아니라 일상 속의 작은 행동에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배우자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거나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하는 것만으로도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행동들은 관계를 풍요롭게 만들고 서로의 유대를 강화합니다. 3. 용서를 배우라.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관계의 갈등과 오해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은 이러한 갈등을 뛰어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서는 단순히 상대방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의 짐을 덜어주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용서하지 못한 감정은 마음속에 남아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감정을 키울 뿐입니다. 상대방을 용서하고 더 나아가 자신을 용서하는 법을 배우세요. 4.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라. 감사는 사랑을 표현하는 또 다른 강력한 도구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너희 덕분에 내가 참 행복하다고 말하거나 친구에게 항상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사랑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감사의 표현은 관계를 더욱 따뜻하게 만듭니다. 5. 자신을 사랑하는 법도 잊지 말라. 사랑은 타인을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도 중요한 사랑의 한 형태입니다. 자신에게 시간을 내어 휴식을 취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며 스스로를 돌보는 습관을 가지세요. 이는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사랑으로 삶이 변화된 실제 사례. 75세 혜정 씨는 노년의 외로움을 느끼며 삶의 활기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작은 사랑의 실천을 결심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이웃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친구들에게 안부 전화를 하며 손주들에게 짧은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은 실천들은 그의 삶을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고 그는 외로움 대신 사랑으로 가득한 노년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사랑이 주는 삶의 긍정적 변화, 삶의 만족도를 높인다. 사랑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연결되어 있다는 깊은 만족감을 줍니다. 이는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건강한 노년을 만든다. 사랑을 주고받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더 낮은 스트레스 수준과 더 높은 면역력을 보입니다. 관계를 풍요롭게 한다. 사랑은 관계의 갈등을 줄이고 서로 간의 유대를 강화합니다. 이는 결국 더 행복하고 조화로운 삶으로 이어집니다. 실천 과제. 오늘부터 작은 사랑을 나누기. 오늘 하루 동안 한 사람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표현하세요. 하루 10분을 투자해 가족이나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걸어보세요. 스스로를 돌보기 위해 좋아하는 활동을 계획해 보세요. 사랑은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사랑을 통해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 깊은 연결을 맺고 자신의 삶을 더욱 따뜻하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작은 사랑의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5번째,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오늘을 충실히 즐기는 법. 과거는 추억의 보석일 수 있지만 때로는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살다 보면 지나간 시간 속에서 아쉬움과 후회를 되새기며 발목이 잡힐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을 품위 있게 살아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을 충실히 사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않는다면 과거는 그저 지나간 배경이 될 뿐 현재와 미래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과거에 얽매이는 마음이 주는 영향, 감정적 부담. 과거에 얽매이면 후회와 슬픔이 현재의 감정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때 더 잘했더라면이라는 생각이 반복되며 자신에 대한 실망감과 무력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현재의 기회를 놓침. 과거에 집착하면 지금 이 순간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과거에 얽매인 사람들은 현재의 아름다움과 소소한 행복을 제대로 느끼지 못합니다. 인간관계의 경직화. 과거의 상처나 갈등을 놓지 못하면 현재의 인간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새로운 관계를 맺는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를 놓고 오늘을 사는 실천 방법.
1. 과거의 기억을 정리하라. 먼저 과거를 마주하는 용기를 가지세요. 과거의 사건 중 여전히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일기를 쓰거나 가까운 친구와 대화를 나누며 마음속에 묻어둔 감정을 표현해 보세요. 이는 감정을 해소하고 과거의 무게를 덜어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2. 현재에 집중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현재에 집중하는 것은 과거를 놓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 해야 할 한 가지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집중해 보세요. 또한 명상이나 깊은 호흡을 통해 지금에 머무르는 연습을 하세요. 3. 감사하는 태도를 키우세요. 과거에 얽매이지 않으려면 지금 가진 것에 대한 감사가 중요합니다. 오늘의 소소한 행복을 인식하고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면 과거의 후회는 점차 희미해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 보세요. 4. 새로운 경험에 도전하세요. 과거의 기억에서 벗어나려면 새로운 경험을 통해 마음의 여유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여행을 계획하며 앞으로의 시간을 기대하세요. 새로운 활동은 마음의 활력을 불어넣고 과거의 기억에서 벗어나도록 돕습니다. 5. 자신을 용서하라. 과거에 저지른 실수에 대해 스스로를 용서하세요. 우리는 누구나 완벽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고 그것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으세요. 나는 내 실수로부터 배웠다라는 태도는 자신을 자유롭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오늘을 충실히 사는 실제 사례. 72세의 식은 젊은 시절 성공하지 못했던 사업과 그로 인한 가족의 어려움을 계속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과거의 후회가 현재를 잠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을 용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하루의 목표를 정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실천을 했습니다. 그는 점차 과거를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현재 그는 가족들과 함께 소박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것이 주는 긍정적 변화, 정신적 평화, 과거의 짐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정신적으로 평온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삶의 만족도 증가. 현재에 집중하면 일상의 작은 행복을 더 잘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삶의 만족도를 크게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인간관계 개선. 현재의 순간에 충실한 태도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따뜻하고 긍정적으로 만듭니다. 실천 과제.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 하루의 목표를 정하세요. 오늘 한 가지 기분 좋은 일을 찾아보겠다. 같은 간단한 목표도 좋습니다. 과거의 후회가 떠오를 때 깊게 숨을 들이쉬고 지금 나는 이 순간을 살고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하루의 끝에 자신이 오늘 했던 가장 행복한 일을 떠올리며 감사의 마음으로 잠드세요. 과거는 교훈의 저장소일 뿐 현재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유롭게 하고 오늘을 즐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과거를 놓고 오늘을 살아보세요. 그 선택은 당신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폼나게 늙어가는 삶을 위한 5가지 비밀. 나이 드는 것은 선택할 수 없지만 어떻게 늙어갈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폼나고 품격 있게 늙어가는 5가지 비밀을 나누었습니다. 긍정적인 태도와 웃음을 통해 주변에 활기를 더하고 불필요한 불평과 간섭을 줄이며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또한 품격 있는 말과 행동으로 신뢰를 쌓고 사랑을 통해 삶과 인간관계를 풍요롭게 만드는 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과거를 넣고 오늘을 충실히 사는 태도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시 떠올려보는 5가지 비밀. 긍정적인 태도와 웃음으로 주변에 활기를 준다. 작은 웃음이 주변 분위기를 바꾸고 자신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불필요한 불평과 간섭을 줄이며 주변과 조화를 이룬다. 말을 아끼고 경청하는 태도가 인간관계를 더 따뜻하고 조화롭게 만듭니다. 품격 있는 말과 행동으로 신뢰를 쌓는다. 작은 행동 하나, 신중한 말 한마디가 당신의 품격을 높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을 얻는 비결입니다. 사랑을 통해 삶과 관계를 풍요롭게 만든다. 사랑은 나눌수록 커지고 그 사랑은 다시 우리를 행복과 만족으로 이끕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오늘을 충실히 산다. 현재를 충실히 사는 태도는 삶의 질을 높이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한 발판이 됩니다. 품격 있는 노년을 위한 실천 가이드. 오늘부터 웃음을 잃지 마세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웃을 일을 찾으세요. 대화할 때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이는 상대방에게 존중받는 느낌을 줄 것입니다. 감정을 조절하며 품격 있는 태도를 유지하세요. 화가 날 때는 깊게 숨을 쉬며 잠시 멈추는 연습을 해보세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현하세요. 작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과거의 후회를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오늘을 살지 않으면 내일도 의미가 없습니다. 노년의 아름다움을 다시 생각하며 아름답게 나이 들어간다는 것은 단순히 외모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대하는 태도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인생의 황금기를 맞이하는 과정입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더욱 빛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작은 변화라도 시작해보세요. 웃음, 경청, 사랑, 감사, 현재에 집중하기 라는 5가지 키워드는 당신의 노년을 더 품격 있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끝맺는 한마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숙해지는 것이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많은 경험과 지혜를 쌓아갑니다. 그것을 나누고 주변을 밝히는 삶을 살아가세요. 당신의 품격 있는 노년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감을 주는 빛이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당신의 삶을 빛낼 5가지 비밀을 실천해 보세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작은 변화가 내일을 더 밝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드린 내용 중 하나라도 마음에 드셨나요? 그러시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 올라오는 노후지혜에 관한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랍니다. 구독을 누르면 최신 올라오는 영상을 바로 받을 수 있어요. 반면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꾸준하게 올리는데 큰 도움이 되는 응원의 소리예요. 좋아요를 누르시면 여러분과 같은 연배분들께 함께 들어보자고 하시는 의미로 전달되어 진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된답니다. 꼭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함께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